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과천에 있는 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휴직을 했었는데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께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연을 보다 보면 보통 겪는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문제, 저도 그런 이유로 이혼했어요. 제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싶었지만 의외로 저는 약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이 넘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노산일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은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해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은커녕 시댁에 집중해야 하고 약자한텐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월급 600 정도 받았었는데 가끔 연구 성과 좋거나 이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자부심이 쩔었고 그런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 끝판왕이었어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을 제가 가로채갔다 생각하셨는지 항상 절 보면 시비 걸기 바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고 7개월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절 전주에 전화 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다음 주에 음식 해야 되니까 알아서 장 봐와라. 암만 몸이 무거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어머니, 이 많은 걸 그래도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배달인지 뭔지 다 되잖니.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몰라? 백화점에 딸린 식품점은 배송 안 해줘요, 어머니. 사거리 대형마트도 아니고. 차 끌고 가서 사오면 되잖니. 뭐가 문제야? 너 하기 싫어서 이러지? 아니요. 저 몸도 무겁고 조금 무리이지 싶은데요. 젊은 애가 핑계도 좋다. 배달되니까 그냥 보라는 대로 봐. 임산부인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지. 아니, 어머니. 같이 보시면 좀 더 편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골라서 교환해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네가 알아서 바꿔와야지. 다 늙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휴. 일단 알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 뭐 힘든 일이라고 그래?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밭일하고 그랬다. 어머니, 저 노산인데다가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산인 게 내 탓이야? 자랑이다. 그리고 비용은 네가 내는 거다. 명절에 용돈도 기대하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머님 되게 무개념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삭 며느리한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장을 보고 오라고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무개념이라고 했냐? 너야말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런 거 시키는 게 잘못이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저희 친정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마트는 직접 못 가니까 그이 데리고 가던지 주문 배달하든지 할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제가 이래봬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서 악발이라는 소리도 듣고 살거든요. 뭐 하나에 꽂히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것만 파고드는 부분도 있고요.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거 보면 대충 가늠하시겠죠? 저는 남편 보고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보기 목록대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칠첩반상 차려줘도 모자란데 심부름이나 시킨다며 싫은 소리 하더군요. 제 말은 거들떠 듣지고 않고 멋대로 옷 벗어제 끼고는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킨 건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빈정이 제대로 상한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대로 짐을 싸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화 좀 풀어. 응?
내가 진짜 화가 난 게 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야. 아, 마트 같이 안 가서 그런 거잖아. 남자가 어떻게 모양 빠지게 마트 가서 장심부름을 하냐? 뭐?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고작 그 이유로 짐 싸들고 친정까지 왔다고 생각해? 아직 반성을 덜 했구먼. 아, 뭔데? 말을 해줘야 알지.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만삭 임산부한테 혼자 장 봐오라고 시키는 게 정상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많은 걸 배달도 안 되는 마트 가서 직접 장을 봐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못 가는 사정이 있나 보지.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못 가는 사정? 어머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화투밖에 더 쳐? 결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희생이라니. 다른 집 여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왜 유난이야? 아, 만삭인데도 혼자 무거운 짐 들면서 장도 보고 그러나 보지?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연히 몸간수 못한 본인 탓되는 거고? 왜 이렇게 비꼬는 거야? 엄마가 과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할 짓도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유난이야.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 대화할 거면 말을 걸지 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안 간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랑 말 섞기도 싫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명절 앞두고 큰 소란 피우지 말자.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지금 당장 화 안 풀 거야. 당신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면 사과받아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기니까. 저는 명절을 앞두고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과 장보고 음식 장만하셨어요. 간단한 재료 손질 정도야 도와드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온갖 고생 다한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시자마자 뻗어버리셨죠. 그동안 며느리가 다 하고 입으로만 일을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몸을 쓰니 피곤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식사까지 마치고 마무리 도와드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망할 남편놈이 쉬고 싶다며 방에 들어가 버린 거 있죠? 시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고 내일 가라 하셨고요. 저는 왠지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소소한 복수랄까요? 저는 결국 명절 다음 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모임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시댁에서는 잠까지 자고 왔는데 발붙이길 싫어하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빈정이 상하고 말았고 남편이 친정에 한 만큼만 시댁에 똑같이 대우해 주기로 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만큼, 못하면 못하는 만큼 말이죠. 굳이 저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친정엄마와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강서방 너무하지 않아? 왜? 아까 모임 있다며. 그럼 가봐야지. 뭐가 너무한데? 아니, 사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할 말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해봐.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다? 임신해서 감정 기복 심해져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명절 전주에 연락 오셔가지고는 나한테 장 봐오라고 하시는 거 있지? 너한테? 굳이? 내 말이 마트 가서 장 봐오라는데 그 마트가 배달 서비스도 안 되는 데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와야 하는 데야. 몸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해야 돼서 거절하고 안 하긴 했는데 영 찝찝하네. 사부인이 그랬단 말이야? 만삭 임산부를 가만히 둬도 모자란데 장을 봐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거절했지. 나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 거 알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삐지셔가지고는 어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래도 조금만 참아.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어쩌니? 곧 태어날 손주 녀석 생각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아이 태어나도 이런 상태면 결혼한 게 무의미하지. 말도 마라. 너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견뎌. 그럼 언제가 됐든 간에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어, 엄마. 내가 정말 힘들다 싶으면 이야기할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슬슬 아기용품도 사고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콧바람도 쐴 겸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과 아기 용품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려는데 골라주거나 구경하기는커녕 제가 사려는 물건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바빴어요. 무조건 유기농으로 사고 브랜드로만 사라고 하고 최고급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니, 누가 모른답니까? 유명한 브랜드고 고급스럽고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보니 제 의견이 반영되는 물건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브랜드에서 후기가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력을 따지며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힘겹게 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데 친정엄마가 일을 하던 상황이라 조리를 못해줘서 산후조리원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좋은 조리원에서 푹 쉬라고 돈도 보태주셔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했답니다. 집에 가셨던 시어머니가 저녁 해먹기 귀찮다며 갑자기 또 신혼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리원 예약을 위해 펴놓았던 노트북을 보게 되면서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뜸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나서기 시작하시더군요. 새아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첫 손주기도 하고 산후조리는 내가 해주마. 네? 갑자기요? 뭘 갑자기야. 원래 해주려고 했었어. 어차피 사돈도 직장 다니시잖니? 아, 그래서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못 해주신다고 조리원 비용 보태주셨거든요. 얘, 누굴 믿고 아기를 맡기니? 자고로 산후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거야. 너 조리원에 몇백만 원 갖다 줄 돈 나한테 주면 아주 호화스럽게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조리원에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전문시설이고 몸 회복하는데도 빠를 테니까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얘 좀 봐.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해준다고 할 때 해. 그래, 자기야. 조리원 가봤자 돈만 들고 요즘 다 좋은 것도 아니던데 뭘. 그냥 마음 편히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아이야 엄마가 봐주면 되는 거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래, 수철이 말이 맞아. 내가 요리 솜씨가 좀 좋잖니? 보양식으로 다 차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산후조리 맡기렴. 미리 받은 돈도 나한테 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마음 편히 조리원 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왕이면 자연분만 해. 제왕절개하면 수술비 들어가니까.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마음대로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아내나 자식 새끼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내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디서 남편한테 징징거려. 당신 그만 좀 해. 임신이 유세도 아니고.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하게 말할게. 산후조리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쳐. 아이랑 같이 시댁에 들어가서 한 달 넘게 있어야 하는데 발 뻗고 자지도 못할 곳을 어떻게 가? 내가 유난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임산부 붙잡고 물어봐. 시댁에서 산후조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참,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몸조리 한답시고 시댁 가면 삼시세끼 어머님 밥 차려드려야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유만 해도 내일은 다 한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산후조리원을 가네 마네 자연분만을 하네 마네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두 사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홧김에 지갑만 챙겨서 나왔지만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또다시 냉전 기류가 흘렀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까지 하자 급하게 육아휴직 처리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면서 몸조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해 컨디션 체크를 하는데 갑작스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지능이 낮으면 어떡하냐며 지쳐있는 제 옆에서 모진 소리를 내뱉었고요. 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말할 기운이 없어서 퇴원하면 이혼 통보를 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는 남편 대신 친정엄마가 있어주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 당일에만 있다가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나 몰라라 하더니 친정엄마에게 절 떠넘기듯이 맡기고는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눕고 수유하면서 지내다가 조리원에서 3주 몸조리했어요. 퇴소하는 날에는 시댁도 아닌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조리원 퇴소하는 날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고요. 결국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갔답니다. 그러더니 한 3일쯤 있다가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조리원 퇴소했으면 집으로 와야지. 왜 친정을 가? 애 낳고 요양한다고 친정을 가냐고. 내가 말했지? 가기 싫다고. 아니, 그렇다고 첫 손주인데 얼굴도 안 보여줘? 장난해? 나 수술하고 입원해서 조리원에 있을 때 아는 척했어?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랬으면 안 되지.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어쩜 얼굴 한번 안 비출 수 있니? 하는 일이 바빠서 장모님한테 맡겼잖아. 방치한 거지 맡긴 거냐? 나 아이 젖 물려야 하니까 다음에 연락해. 당신이랑 이야기할 힘도 없어. 아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서운했기로써니 아이를 데리고 쪼르르 친정에 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이혼당해볼래? 이혼? 당신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이왕 말한 김에 끝판을 보자. 당신이랑 나 이혼하자. 당신도 내 남편 구실 못 해주고 나도 더 이상 당신 비위 맞춰주면서 평생 살 자신 없거든? 말 한번 잘했네. 이혼하던가 미친놈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 아이 키우면서 당신 닮게 하고 싶지 않아. 아쉬울 것 없으니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소송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길래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이라면 충분한 이혼 사유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연구소 선배한테 연락 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사진 몇 개를 보여주는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절 도운 것일까요? 선배가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구소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시기에도 둘이 여행을 가기도 했더라고요. 사진은 그 상간녀가 비밀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SNS에 게시해 놓은 것들이었고요. 저는 선배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남편을 만나러 가서 마지막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먼저 만나자고 해? 아, 미안해서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니, 내가 왜? 지금 당신 만나러 온 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야. 착각하지 말라고. 뭔데 그래? 이 사진 연구소 선배가 주더라? 당신이 좋아 죽는 그 여자가 SNS에 턱하니 올렸던데? 생각보다 쉽게 증거 만들어줘서 나는 아주 고마울 따름이야. 증거? 증거라니. 너랑 나랑 이혼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이거, 너 내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준 거라니까? 오죽 행동을 거지같이 했으면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너 바람 피웠다고 꼰질러 주냐?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까지 내 말 뭐 들었어? 난 이미 너랑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도 받았겠다. 망설일 이유 없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얼마나 잘났길래. 나? 잘났지. 너는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 밑에서 아이 못 키우니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 쉽지 않은 일이 어딨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에 CCTV 자료 다 요청해놨거든. 뭐, 까짓것 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낳은 아이 내 아이는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혼을 결심해? 내 아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가 양심 찔려서 그런 거지? 미친 새끼. 말을 해도 너 하나도 볼품없는 거 알아? 풍선처럼 꺼진 가슴하며 푸석푸석한 피부까지. 그 여자는 돈도 많고 너보다 더 여유 있어. 내가 너랑 이혼하고 여자가 없어. 뭐가 없어? 난 지은이랑 살면 되니까 까짓것 이혼해. 그리고 양육비는 안 줄 거야.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야, 장수철, 너 말 다 했어? 너 고소까지 당해볼래?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보고 와. 네 꼴이 지금 말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혼 준비는 잘하던지 말던지 나는 위자료 줄 생각 1도 없으니깐. 며칠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부조리도 드러났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격리부 동료와 짜고 회사 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혐의가 런한 겁니다. 상간녀와 놀아나면서 저와 이혼 후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 생각에 대출까지 풀로 받아 놓은 상태고 돈도 넘겼더라고요. 상간녀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남편에게 소리까지 쳤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상간녀의 말을 믿고 저한테 끝까지 막말을 해댔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육비 9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2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상간녀도 연구소에서 징계받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 돈 들고 튀었더라고요. 시댁까지 담보 잡혀있는 상황이라 제때제때 이자 내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가서 제 짐과 아기용품을 챙겨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짐을 모두 챙겨 시댁으로 보내버린 뒤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조용하던 친정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세아가 염치 없지만 우리 좀 도와다오. 너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당장 나가주세요. 사실 우리도 당한 거였어. 그년이 우리 돈 들고 도망갔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미 이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1억이면 대강 빚 갚고 원룸은 살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됐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야. 난 당신들 도와줄 생각 없어. 10원짜리 하나라도 말이지. 그럼 어떡한다니.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었고 미우나 고우나 아이 아빠인데 적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돌봐야 하니까 그만 꺼져.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 사람 됨됨이가 이러면 쓰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줌마.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라 해도 되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덧붙이자면 결혼하면서 제가 오히려 보태면 보탰지 어머니나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전에 당장 썩 꺼지시죠? 이런 못된 걸 봤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정사정 하는데 봐주지는 못할 망정. 아, 시끄럽거든요. 데리고 살아줬던 거 고마워해요. 정신 좀 차리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보, 여보. 그런데 그 순간 제 고개가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힘껏 제 뺨을 갈겨버린 겁니다. 저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던 남편의 뺨을 똑같이 냅다 갈겨버렸어요. 친정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는 잔뜩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지금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내 딸이 하는 말이 우스워 보여요? 사돈,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딸한테 함부로 했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져 볼까요? 지금 뺨도 때렸겠다. 폭행죄고 뭐고 다 깡그리 잡아서 콩밥 좀 먹여줘. 콩밥이라니.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하고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무슨 행패냐 이겁니다. 경찰을 불러야 나가시겠어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 다혜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자네도 거지 같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게. 난 우리 귀한 딸 차라리 이혼시키고 말지. 자네같이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한 지붕 아래 둘 수 없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만 찌질하게 굴고 꺼져 이 새끼야. 네 자식 보기에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살면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싫다고 했지? 아버지, 경찰에 전화 좀 해줘요. 이 사람들 그냥은 안 갈 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이 오고 강제 연행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육아에 힘쓰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죠. 우연히 친정 아빠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현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지더군요. 뭐 제 알 바 아니니까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고 있고 곧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은 제 명의였는데 지금까지 안 팔리다가 우연히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12억을 받았답니다.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예정이고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도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께 한 말씀 올리자면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어디 가서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겁나서 이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스스로의 행복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얌체 같은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식당 일에 요즘 너무 열심인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치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한 얘기 기억 안 나? 각자가 버는 만큼 집안일 분담하자며. 당신 이제 백수 신세 됐고 나는 엄마 식당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집안일하는 건 멋이 안 살잖냐.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인데 집안일에 시간을 쓰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이대로 내가 계속 백수 신세였으면 좋겠어? 남편이 백수 소리 듣는데 당신 속이 편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회사 잘리고 나니까 난 오히려 더 편한데?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집안일 전부 나한테 떠맡기고 청소며 설거지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시켜댔잖아. 그거 내가 참아줬을 때 당연히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못했어? 당신이 회사 수입은 괜찮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기업인 거 알고 있었잖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태도가 바뀌어 버리면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섣부르게 부부의 일들을 결정짓고 결론 내리지 말자. 그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언제 했더라? 신혼 때부터 얘기했어. 내가 집안일이며 엄마 식당일 돕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당신 코웃음만 쳤지. 내 얘기 언제 제대로 귓등에나 담아줬어? 이게 다 업보라는 생각은 안 들지? 엇보인 거 알겠으니까 나 좀 숨쉬게 도와달라고. 집에서 집안일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냐.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쪼그라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집안 기둥이 그래도 나인데 30 넘은 나이에 백수라는 게 말이 되냐? 엄마가 이런 내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짐작도 안 갈 지경이야. 그래도 어머님한테 힘든 거 얘기는 했다며? 뭐라고 말을 부풀려 놨길래 어머님이 날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당신이 힘든 거 또 보나마나 과장해서 잔뜩 떠벌려 놨겠다? 엄마야 원래 내 일이라면 두 팔 뻗고 어디든 나서는 사람이잖아.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길래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 했을 뿐이야. 어이구, 그렇게 말했을 줄 알았다. 집안일 한다고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 잘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하게 되어놓고 말을 왜 그따위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어머님 전화로 나한테 쏘아붙이는데 하도 큰 소리를 치시니까 지금도 귀가 먹먹하다고. 엄마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마. 이것도 당신 자업자득이잖아. 남편 무시한 자업자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청소 제대로 했는지, 설거지도 기름때 없이 잘 됐는지 확인할 거야. 아, 또 아쉬운 소리 좀 했다고 깐깐하게 나오고 그러냐. 원래 나 100%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설렁설렁은 잘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했다는 그릇에 강아지 똥이 묻어 있었잖아. 그건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공들인 수준이던데? 강아지가 꼬리에 똥 묻히고 돌아다니다가 그릇에 우연히 묻은 걸 가지고 왜 내 탓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아지가 전선 끊어먹고 소파 뜯어놓는 것도 다 내 탓이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공짜라면 사족을 못 써서 정말 큰일이다. 비싼 품종견이라는 말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데려와 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력에 눈이 멀어서 일 그르친 게 한두 번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몰라. 난 어찌됐건 취직한다고 바쁘니까 집안일 무조건 5대5로 나눠. 난 이대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다니던 보험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백수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은 오랫동안 공무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제발 스펙을 쌓으라고 말했지만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부냐며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었죠. 그래놓고 회사가 망하게 되니 집안일도 힘들다던 남편 때문에 저도 많이 갑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일로 잔소리를 하면 저 역시도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너 우리 진우한테 집안일 많이 시킨다며 식당 일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국수야 뭐 면 삶아서 육수에 첨벙 담그고 내놓으면 끝날 일 아니니? 국수집 일 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다고 그 유세라니?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엄마랑 저랑 둘이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버거울 정도로 많아서 그렇죠. 어머님도 막상 가게에 손님들 오가는 거 보시면 납득하실걸요?
저번에 한 번 봤으니까 네가 여기서 더 말 보태고 그럴 필요 없다. 어쨌거나 널 보자고 한 건 쓸데없는 잔소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우리 진우한테 잘하라는 어차피 듣지 않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이한테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면 무슨 용건으로 부르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사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편 잃은 처지는 동병상련이 아니니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사돈만 괜찮다고 하면야 내가 선자리 좀 소개해 줄까 하고. 선이요? 엄마는 그런 거 딱히 관심 없을 텐데요. 그거야 네 생각이고 실제로 안사돈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어떻게 아니?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떤 분이신데요? 어머님이 소개해 주시려는 분이면 좋은 분일 것 같네요. 무슨 아첨을 그렇게 대놓고 하니 어쨌건 소개해 주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 부동산 중개업자고 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토박이야. 그래서 발도 넓고 단골 손님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 왜, 너도 오며 가며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을까 싶구나. 사거리에서 꺾는 곳에 커다랗게 부동산 하는 곳 있잖니? 설마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장님 배 나오고 탈모도 있으시던데. 사람이 배가 나왔다는 건 인덕이 후하다는 거고 탈모라는 건 정력이 좋다는 뜻 아니겠냐. 안사돈도 막상 만나보면 좋아할 거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얘기를 전해보기야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식당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정신도 없고 누구 사귀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서요. 알지. 안사돈 돈 모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인 거. 나도 저번에 식당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국수 말고 있는데 좀 불편할 지경이었다. 아, 그거 엄마가 나중에 알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님이 모자 쓰고 와서 못 알아봤다고. 나중에 또 오면 서비스로 잘 챙겨드리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방문하실까요? 됐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민망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거라. 원래 나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지. 주지도 않아 놓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욕심 많고 쓸데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알잖니? 네, 알죠. 어머님이 돈 욕심 없으신 분인 거. 그럼 혹시 맞선 소개해 주시는 것도 뭔가 좀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드리고 자시고 할 거는 없고 국수집에서 몇 달 정도만이라도 일 좀 하게 해주렴. 주방에서 일도 배우고 레시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구나. 내가 모아놓은 돈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가게 차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레시피를 공짜로 알려달라고요? 그건 좀 엄마랑 상의가 필요한 일 같은데요. 그리고 맞선 대가로도 좀 지나친 느낌이고요. 너도 잘 생각해봐라. 바로 옆에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잘 되면 너도 좋은 일 아니니? 게다가 내가 당분간 안사돈이랑 너랑 같이 도와서 일하면 가게 일도 수월해질 거고 덕분에 우리 진우도 조금은 집안일 덜 할 수도 있을 거고. 레시피는 안 알려줘도 되니 옆에서 지켜보며 일 도울 수 있게만이라도 해주거라.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받겠지만 성에 안 차면 공짜로라도 일할 테니. 응?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일단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설득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는 까다롭고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구나 아가. 그런데 요즘은 저보고 애 가지라고 재촉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네요? 신혼 때만 하더라도 저 그걸로 많이 힘들게 하시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대를 잇니 마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저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저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난데없이 돕고 싶다는 어머님. 레시피 운운한 걸로 보아 또 얌체같이 돈 되는 식당의 비법을 쏙 빼먹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심지어 그 대가랍시고 언급한 게 별로 매력도 없고 엄마와는 연령대도 맞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라고 하니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쁜 식당 일을 저와 둘이서만 해나가느라 과로하게 된 엄마가 결국 무리한 일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이었죠. 엄마, 간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의사 선생님이 살다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 사람이 어떻게 몸을 굴려야 갑자기 혼절을 할 수가 있어? 난 정말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시겁했잖아.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든 너 건사하고 먹여 살리겠다고 다짐했잖니. 이럴 때가 아니라 얼른 퇴원해서 가게 일을 해야 할 텐데 정말 시간이 아깝구나. 엄마, 이럴 때라도 좀 푹 쉬고 가게 일은 앞으로 좀 줄이든지 하자, 응? 사람이 돈 버는 것도 건강 위해서 그러는 거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버는 거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몸 상해가며 일을 하는 거냐고. 네 말이 맞기는 하는데 가게 손님들 실망시켜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 식당 며칠 동안이나 쉬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실망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달 매출에 완전 타격이 크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과로해서 간이며 장기며 죄다 망가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더라. 몸 상해가면서 일할 거면 사람을 좀 쓰든지 하자. 응? 사람 쓰는 거야 쉽지만 국수집 일 쉽지 않은 거 너도 알고 있잖니. 진득하게 붙어서 오랫동안 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식당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기는 했어. 사돈 양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몰라. 식당 차리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생겼다 어쩐다 하시면서 레시피까지 달라고 하시더라. 그거야 무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엄마 생각은 어때? 어차피 옆에서 지켜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맛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 세월 동안 익혀온 게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만 달라져도 맛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국수 아니니. 어쨌거나 사돈 양반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가게 일 배우면 오랫동안 잘 붙어 있기는 하겠네. 내 생각이 좋다면야 나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엄마도 찬성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전할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엄마의 건강이 상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어휴, 안사돈이 과로로 실려가다니 안타까워서 어쩐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적당히 무리를 하셨어야지. 그렇잖아도 병원에 더 누워있기 싫다는 거 뜯어말리느라 고생했네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끊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손님이 돈이니까 그 말이 그거 아니니? 어쨌거나 사람이란 말이다. 인생에서 돈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다. 돈 말고도 얼마든지 추구해야 할 게 있는 법이야. 너도 잘 새겨들어. 네. 저야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늘 새겨듣고 있죠. 그런 애가 임신하기 싫다고 이 시모 속을 그렇게 썩였니? 어머님, 사실 그 문제로 하도 화를 내셔서 그이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제가 임신하기 싫어했던 게 아니라 임신 못하는 걸 자꾸 제 탓으로 하니까 거부감이 생겼었던 거예요. 거부감이라니 애 낳자는 게 우리만 좋자는 것도 아니고
너도 좋은 일 아니냐. 그게 거부감이 생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니? 아니요. 저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검사해 보자니까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면서 검사 같은 걸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책임 전가할 거면 임신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던 거예요. 임신한다고 하더라도 육아며 애가 자라면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저한테 다 떠맡길 거냐고 말했었던 거고요. 이걸 그이가 좀 왜곡해서 전달드렸는지 어머님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너란 게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다고 노래 부르다가 아예 내가 목이 쉴 지경이잖니. 그래서 나도 포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맘 편히 먹거라. 참,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이도 취업 준비하는 거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 더 외출도 잦아지고 집 밖에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면 항상 화부터 내고 의심하냐고 버럭버럭 소리만 질러서요. 집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타입도 있는 법이잖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 사돈 건강이나 신경 쓰렴. 그리고 여하튼 간에 내가 식당 일은 당장에라도 도와주면 된다 이거지? 괜히 나 어렵다고 설렁설렁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뼛속까지 제대로 배워서 가게 차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다오. 알겠니? 네, 어머님. 어머님만 안 불편하시다면야 얼마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시모를 우습게 보는 건 용서 못해.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갑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렴. 알겠니? 네, 어머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야 맛이 겹치니까 무리겠지만 어머님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메뉴 개발하는 것부터 맛내는 것까지 많이 도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를 왜 생색내고 있니? 알겠으니까 얼른 일이나 시작하자꾸나. 의욕을 너무 보여서 절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 사람 속을 터지게 했었는데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방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하는 모습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기본적인 건 좀 지키자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물 떠마시는 것도 내가 있어야 하고 밥도 알아서 안 차려 먹잖아. 하다못해 식당도 물은 셀프 서비스라고. 여기가 식당이니? 식당이야? 좋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한번 따져보자. 식당이 아닌데 왜 집에 오면 당연한 것처럼 밥 한마디 하고 드러누워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집안일 5대5로 하잘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도와드려서 편해졌는데도 빈둥거리기만 하냐고. 밖에서 공부하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봐.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도 지옥인 마당이야. 근데 집에서마저도 휴식 없이 집안일 신경 쓰느라 힘들어야 해. 솔직히 엄마가 가게 일 도와줘서 편해졌으면 내가 어떻게 나오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냐?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이야? 웃기고 있네. 자기중심 끝판왕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찬다. 아기 못 가지는 것도 내 탓으로 몰아가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 할 말이니? 내가 언제 당신 탓이라고만 했어? 애 못 가지는 문제 당신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보자고 했잖아. 됐네요, 이 사람아. 나 군대도 1급 현역으로 간 사람이고 이제까지 건강으로 큰 문제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정자증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보나마나 당신이 임신 못할 체질을 타고나서 그런 걸 텐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정 억울하면 당신이 혼자라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든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속을 터지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해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닐 때야 그래도 자주 보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지만 살면 살수록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생각하며 버틴 것이 5년이나 됐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회복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으니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점이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저였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싶게끔 만드는 말을 엄마가 꺼내더군요. 엄마 말이다. 일은 이만하고 쉬는 게 어떨까 싶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지. 그런데 점점 내가 사람들의 행복한 걸 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게 행복한 건지 헷갈리더라고. 누워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 돈에 미쳐가지고 몸까지 상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하고, 죽고 나면 갖고 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그렇게 무리했나 하고. 엄마 말이야 맞는데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기는 할 거지? 사돈 양반이 도와주고 있다며. 말도 마.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오이를 어슷썰기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고집대로 믹서기에 갈아야 직성에 풀리시나 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지. 손님한테 맛없는 음식 내놓다간 큰일이잖니. 안 그래도 내가 보일 때마다 통제하고는 있는데 고집이 어찌나 센지 모르겠다. 자기 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면서 조만간 자기 친구들 하루 날 잡아 쉬는 날에 부를 거래. 그리고 가게 방식이랑 자기 방식이랑 뭐가 맞는지 확인도 받겠다더라고. 참 대단한 열정이다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구나. 보니까 요리는 평생 해본 적도 없으신 것 같던데. 내 말이. 하여튼 엄마가 빨리 나아야 가게를 정상화할 수가 있을 텐데. 엄마가 가게를 좀 오래 비우고 있고 자기도 일 해보니까 할만하다 싶은가 봐. 가게 인수해볼까 말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사돈 양반이 인수한다고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팔아버리면야 마음이 편하긴 하겠구나. 사실 나 건강 회복할 때까지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데 헐값에 처분하기는 아까웠거든. 그럼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려볼까? 그러도록 해보렴. 아니, 꼭 그렇게 하렴.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야 우리야 좋지. 그렇잖아도 가게 일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 아프던 차였으니까. 너도 이참에 좀 쉬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하던 다른 가게 차려도 되고. 응? 엄마가 아픈 일로 인해 잘 되던 국수집을 넘기게 된 상황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저라도 계속 가게 일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저는 그런데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나태함은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강아지 산책까지 시키지 않아 집이 난장판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대체 독서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집에서 이렇게 나태하게구나 하루 종일 지켜볼 요량이었죠. 때마침 시모가 가게 영업을 쉬는 날 본인의 친구들을 불러 자기 국수를 맛보게 하겠다고 한 날이라 시간도 남았었는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고 불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만나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왜? 내가 어딘지 알면 뭐하게? 말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나와? 그냥 어딘지 물은 것뿐인데. 당신이 좋은 이유로 물었으면 내가 까칠하게 대답을 할 것 같아? 보나 마나 또 트집 잡으려는 거 아냐? 아니,
어머님이 국수집에 친구들 불러서 대접한다고 하셔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당신이랑 오래간만에 영화나 같이 볼까 싶었지. 나 취직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쁘니까 적당히 좀 해. 그래. 나도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네. 이제 당신한테 이런 얘기할 일은 아마 없을 거야. 뭐라는 거니? 아침부터 사람 짜증나게 하네. 사태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모른 척 몰래 따라갔었는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던 불륜녀의 아이는 남편을 두고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수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안사돈 식당은 내가 운영해야겠구나. 사람들 반응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어머님 국수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래, 이거사. 이 시모가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덤벼들면 무슨 분야든 최고인 거 모르니? 됐으니까 안사돈 그냥 이참에 평생 쉬시라고 해라. 지금 엄마가 평생 아프라고 악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잖니, 농담. 그러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고집을 부려. 내가 하는 방침이며 레시피가 맞다니까. 이 시모 손맛을 왜 못 믿냐고.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화나서 애 안 가지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확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런 일로 화를 내서 뭐 하겠니?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설득하느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맞지. 혹시 안심이 될 만한 일을 겪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막 갑자기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거나. 너 무슨 농담을 해도 그따위 농담을 하니? 시모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그랬어요. 농담이니 기분 푸세요. 참, 식당은 어머님 말대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잘 쳐준다고 하신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이니? 엄마 아픈 상황이고 어머님이 요리도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이도 번듯한 자식으로 잘 키우셨으니까 저랑 엄마 식당도 더 훌륭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요. 네가 오랜만에 이 시모에 흡족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좋아.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서 쓰자꾸나. 저는 엄마와 얘기한 대로 시모에게 식당을 넘기는 한편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몰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오래전부터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오고 있었죠. 시모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며 부추기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알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토해내게 되어 도끼가 오른 남편이 제게 따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군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됐니? 우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따위로 끝을 맺어야 했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 기만해온 거 생각하면 할 말 없는 건 당신 아냐? 아무리 대를 잇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할 생각을 할까?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아주 막장이다 막장. 지금 네가 가져간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앞으로 식당 일하면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 돈이라고. 그래. 돈 열심히 벌어서 남의 자식 잘 부양해봐. 뭐? 남의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호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남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개소리하고 있네. 지호 내 자식 맞아. 내 씨로 낳은 내 자식 맞다고. 참, 어머님 식당도 아마 반년? 그 정도도 안 돼서 망할 거야. 이것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꺼져. 나도 더 나쁜 말로 갚아주고 싶지만 이미 인생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줄게. 파이팅!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전 남편의 불륜녀가 아이의 친아빠로 보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시모의 국수 맛은 최악으로 친구들이 비위를 맞춰주려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었고요. 결국 제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었던 사람은 불륜녀와 완전히 사이가 파탄이 났고 무일푼의 자식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시모 역시도 식당이 완전히 망해 반년은커녕 3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전 남편은 제가 임신을 못한 게 본인의 무정자증이 원인임을 알았다며 전시모와 함께 잘못을 빌어오고 있네요. 하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이들을 용서해줄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네요. 전 현재 엄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